역대급 오픈소스 이미지 생성 모델 아이디어그램 4가 출시되었습니다. 포스터, 스토리보드, 광고, CF까지 모두 생성 가능한 범용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직접 커스텀해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차세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디어그램 4를 완벽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굉장히 특별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모델인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생성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텍스트 렌더링인데요. 지금 샘플 이미지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면 글씨 같은 것이 굉장히 선명하고 정확하게 렌더링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예시에서도 정말 다양한 샘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사진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 모두 가능한 모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모델을 며칠 동안 테스트를 해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 분야에 있어서 한 획을 크게 그은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냥 적당히 한번 찍먹해보고 넘어가는 모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깊게 파볼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컴퓨어를 열어서 기본 템플릿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뜯어볼 생각인데요. 새로 업데이트된 아이디어그램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기본 템플릿이 열렸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크플로우를 살짝 정리를 해주고요. 네, 기본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모델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적용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복잡한 형태의 양식으로 이루어진 제이슨 형태로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팔렛이라는 항목을 보면은 색상 코드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아이디어그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모델은 제이슨 프롬프트를 통해서 최적화해서 학습된 모델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프롬프트 예시로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된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프롬프트로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실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에서 나오는 완성도가 오픈소스 모델들도 점점 상용 퀄리티에 근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크플로우 옵션에 보면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옵션이 있고 고품질 옵션, 그 다음에 터보 옵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품질 옵션을 선택하고 다시 한 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었는데요. 지금 입력한 사이즈가 9:16 비율의 1메가픽셀로 생성을 했습니다. 네, 완성된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앞서 만들었던 것보다 확실히 사진이 좀 더 선명하고 잘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글씨 같은 것도 전체 이미지랑 잘 어우러지도록 선명하게 잘 생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집에서도 각자 개인 PC로 이런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진을 제가 추가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도 아이디어그램을 통해서 만든 사진이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생성이 되었지만 작은 글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미흡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으로는 카페 메뉴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컨셉의 사진들을 몇 개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봤고 글씨 크기가 어느 정도 크면 문제없이 잘 생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생성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생성이 되었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깨지면서 완벽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가 분할된 사진까지 입력한 프롬프트대로 잘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약간 실패한 사진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실제 PC처럼 표현은 잘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글은 어느 정도 잘 생성이 되었는데 매우 작은 글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글에서는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컨셉의 사진에서는 굉장히 느낌 있고 바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결과물도 나오곤 했습니다. 네,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진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이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진인데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늘 영상 주제와 구성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사진을 만들어서 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진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구성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만들어서 올린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로고랑 명함 같은 거를 시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한 화면에 표현하려고 하니까 작은 글씨는 조금 미흡했지만 그래도 컨셉 시안 치고는 상당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씨 크기만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글은 미흡하다. 그래서 영어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영어 글씨와 다양한 스타일 입력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이미지 생성 모델들에 비해서 상당히 실용성이 높고 앞으로도 확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모델에 대해서 잘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고요. 지금부터 서브 그래프를 열어서 모델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 그래프를 펼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본적으로 디퓨전 모델이 두 개로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 하나, 그 다음에 언컨디셔널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왜 모델이 두 개일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을 설계한 개발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크플로우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살짝 위로 올려서 보기 좋게 잠깐 숨겨놓고요. 기준이 되는 모델선이 CFG 오버라이드라는 노드로 들어와서 듀얼 모델 CFG 가이더라는 노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 기본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듀얼 CFG 가이더 노드로 들어와서 이게 샘플러로 들어가고 샘플러에서 최종적으로 디코딩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이 모델이 하는 역할은 뭐고 이 모델이 하는 역할은 뭐냐? 비유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위쪽에 사용되는 모델은 내가 입력한 긍정 프롬프트 조건으로 모델이 그려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모델은 이름처럼 조건이 없이 모델이 학습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선을 잡아주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도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위쪽에 있었던 컨디셔널 모델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레시피를 조합을 해서 요리를 만들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었던 언컨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그림을 그린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가 될 바탕을 학습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위에 있던 모델이랑 아래쪽에 있던 모델이랑 내용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조건값을 적절하게 합쳐서 결과물을 출력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는 긍정 프롬프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 프롬프트는 별다른 입력 없이 컨디셔닝 제로아웃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니 왜 부정 프롬프트를 안 넣고 컨디셔닝 제로아웃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끝내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서 보셨던 언컨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가이드를 잡아주는 기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부정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기준선이 흔들리게 되면서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와는 다르게 결과물이 출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긍정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부정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구조였다면은 아이디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긍정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기준선이 되는 모델이 부정 프롬프트 자리를 대신해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모델의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조금 낯설은 그런 노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CFG 오버라이드라는 노드와 듀얼 모델 CFG 가이더라는 노드입니다. 보통 CFG 가이더 노드를 불러오게 되면은 LTX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CFG 가이더 노드는 이렇게 생기고 가이드선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그램은 두 개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 모델 CFG 가이더라는 노드가 필요해서 컴퓨UI 측에서 구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생겨서 이런 노드가 필요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CFG 오버라이드란 노드는 무슨 용도인가? 밑에 있는 CFG 값은 7로 설정이 되어 있고 위에는 3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모델선이 이쪽에 먼저 들어오고 이어서 듀얼 모델 노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CFG가 7인 값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시작 퍼센트와 엔드 퍼센트가 각각 수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바꿔서 해석을 하면 샘플링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후반 70% 구간부터 100% 구간까지는 CFG가 3인 상태로 샘플링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CFG 값이 7인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후반에 70% 구간부터는 CFG가 3인 상태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초반에 구도를 잡아주고 전체적인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잘 작동이 되도록 높은 CFG 값으로 사진을 만들고, 마지막 후반 마무리 작업에서 디테일을 채워줄 때는 CFG 값이 너무 높으면 색이 번지거나 타버리는 듯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3이라는 수치의 CFG로 나머지를 샘플링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죠. 비교를 위해서 노드를 하나 연결해 보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컴퓨어의 기본 워크플로우로 실행한 사진이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치워보면은 네,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어떤 선명도 같은 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간 색상의 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돼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확대를 해봤을 때 픽셀도 약간 더 거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CFG 오버라이드라는 이 노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보정을 해주는 그런 파라미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샘플러인데요. 아이디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이트에서 권장하는 샘플러가 오일러 샘플러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을 오일러로 해놓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이것저것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 맞는 전용 스케줄러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스텝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MU, STD 이런 값들이 있는데요. MU하고 STD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줄러에서 사용되는 시그마 값을 섬세하게 조절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 복사해서 옆에다가 빼놓고요. 시그마 프리뷰를 한번 불러와 주겠습니다. 시그마 프리뷰 노드를 불러와 줬고요. 시그마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MU 값을 1로 설정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시그마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STD 같은 경우에도 값을 많이 낮춰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시그마 값을 설정해주는 그런 세부적인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파라미터들을 조절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깊게 파고들어서 테스트 해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런 파라미터다 하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 있는 큰 모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일반적인 이미지 생성 모델과 다를 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커스텀 콤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때 품질을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품질, 기본값, 터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고품질 옵션으로 생성을 하면 스텝이 48이고, 그리고 기본값으로 놓고 설정을 하면 스텝이 20단계로 진행이 되고 MU 값이 0이고 STD가 1.75다. 그 다음에 터보 모드인 경우에는 스텝이 12로 들어가고 MU가 0.5, STD가 1.75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프리셋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토글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스케줄러로 들어가게 돼서 터보로 생성이 된다. 그 내용을 컴퓨UI 개발진들이 편하게 쓰시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편하게 만들어 놨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영역이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룹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설명에 살펴보면 아이디어그램, 캡션, 프롬프트, 템플릿 이렇게 써 있죠. 가로, 세로 길이를 입력을 받고 내용에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롬프트 입력 양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하단의 마크다운 노트를 보면 이것은 프롬프트 구조 템플릿이고 당신은 이 내용을 LLM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KGN 노드를 설치를 해서 아이디어그램 프롬프트 빌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사진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매번 입력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된 방식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받아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미나이로 들어가서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입력을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컴퓨UI로 와서 프롬프트 입력 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네, 이번에도 생성이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미나이의 해석이 들어간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약간 다른 결과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평소 우리가 하던 대로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프롬프트까지 복사를 해서 제미나이나 챗 GPT한테 결과를 받아서 이거를 다시 갖다 붙여서 결과물을 받아내라.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제이슨 구조의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LLM 모델한테 도움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상단에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렇게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너는 시스템 프롬프트 만드는 도움이다. 그리고 양식은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적절한 프롬프트로 뱉어내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내용들도 뭐 계산식 이런 게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256보다는 큰 숫자이면서 16의 배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로 작성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방식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복잡하게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멋진 포스터를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진을 만들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제이슨 프롬프트 형식으로 사진을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구체화해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사진을 만들어야 할지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프롬프트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떠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어떠한 것들을 내가 입력을 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만들 수 있을지 정확한 프롬프트 입력 가이드가 GitHub 레포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테스트도 했으니까요. 정말 생소한 개념이라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잠시 담배 타임 한번 가지고 이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번씩 갔다 오시죠. 저도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프롬프트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이 레벨 디스크립션이라는 항목인데요.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진의 간단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경에 대한 설명,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어떤 사진을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건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그것이 어떠한 오브젝트인지, 글씨인지, 그 다음에 어느 위치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브젝트는 그려야 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의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이슨 형식에 들어가는 내용은 오브젝트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것은 텍스트다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타입 설정에 텍스트라고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상은 오브젝트, 읽혀야 하는 글씨는 텍스트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텍스트를 묘사하는 것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입력하려는 텍스트가 컴피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한다면 텍스트 항목에는 컴피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텍스트를 묘사하는 항목에는 해당 텍스트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굵은 글씨체인지 어떠한 색상인지 이런 텍스트의 특성에 대해서 별도로 묘사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묘사를 해주실 때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짧은 블랙 헤어를 가진 여성이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연어식으로 묘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인지 어떠한 자세인지 표정과 시선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게 좋은 프롬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대상을 설명할 때는 하나의 대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지정을 했는데 머리만 입력을 해놓고 팔만 입력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설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오직 배경에 대해서만 서술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건데요. 이어서 정리를 하자면 오른쪽이 올바른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빗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최종 완성된 사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네모 형태로 박스를 그려 놓고요. 이곳에는 주인공, 위에는 제목, 오른쪽에는 로고, 이러한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모델에게 이 위치에는 이거를 그려라, 저 위치에는 저거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빗박스는 픽셀 주소를 담고 있는 좌표가 아니라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규화 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가로축을 1000이라는 숫자로 정규화시켜서 인식을 하고요.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10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인식을 합니다.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빗박스 좌표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달라져도 가로 세로를 10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놓고 기준점을 잡는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말로 하면은 정말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메모에서 봤었던 KJ 노드를 한번 불러올 건데요. KJ 노드를 최신 버전으로 커스텀 노드에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KJ 아이디어그램 프롬프트 빌드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불러와 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노드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칸을 만들어 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누를 때마다 하단에 빗박스 좌표들이 최신화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왼쪽 상단, 왼쪽 하단, 오른쪽 상단, 이러한 것들이 빗박스 좌표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사진의 비율이나 크기가 달라도 결국에는 가로 세로를 1000씩 정규화 시켜서 좌표를 찍기 때문에 항상 일관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앞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이슨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제이슨 입력을 사람이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LLM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자연어로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이슨으로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제이슨 형식으로 입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낸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프롬프트 빌더라는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드의 목적은 아이디어그램이라는 모델이 요구하는 제이슨 프롬프트 양식을 우리가 편하게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미리 구조화해 놓은 그런 노드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 레벨 디스크립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백그라운드 항목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따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어서 B박스 형태로 내가 원하는 그림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을 해주면
이 노드에서 자동으로 제이슨 프롬프트 형태로 구조를 완성시켜서 출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시를 한번 보면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제이슨 형식으로 전부 다 입력이 되었죠. 왼쪽에 입력했던 항목이 제이슨 형식으로 요약 설명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동일하게 입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모 박스를 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B박스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들도 B박스 좌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세부적인 묘사에 대해서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빌더라는 노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정보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B박스를 그려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입력을 해준다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 긍정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샘플링을 통해서 모델이 사진을 완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B박스 형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동을 시켜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실행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사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씨 위치를 한번 바꿔보고 사람도 엄청 작게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사진이 완성이 되었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이미지 생성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로 나온 이미지 생성 모델 아이디어그램 4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 활용에 관한 주제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